전 세계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기후 위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제는 현실이 된 기후 위기. 전 세계는 폭염, 폭우, 한파 등 전례 없는 이상 기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치곤 이례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이 짧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겨울이 시작하자마자 한파가 닥칠 걸로 예상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몇 년 사이 이상 현상이 빈발하며 기후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데요. 기후 위기 대응은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앙까지 남은 시간은 약 4년에 불과합니다. 탄소 중립이 필수가 된 시대. 전 세계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방법을 찾아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에너지 시장의 흐름을 읽고 지구를 살리는 미래 산업,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일찌감치 뛰어들어 성과를 올리며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설계,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 회사입니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 용어도 생소한데요. 이곳 회사에서 설계와 시공까지 모두 도맡아 하고 있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란 과연 어떤 걸까요? 우리가 쉽게 비교하자면 에어컨하고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름철에 외기 온도는 30도라면 30도의 온도를 10도나 15도로 낮추는 만큼의 전기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중해 있는 열인 경우에는 한여름철에도 지중 온도가 15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 15도의 온도를 갖고 와서 냉방열원을 쓰는데 충분히 그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 기존의 에어컨이나 또 반대로 또 보일러로 하는 난방 시스템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의 에어컨에 대비해서 한 30% 이상의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항상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지열의 특성을 이용해 여름엔 실내의 열을 흡수해 지중으로 방출하고 겨울엔 지중의 열을 흡수해 실내로 공급하는 친환경 기술입니다.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이 있을 경우에만 발전이 가능하고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바람이 있어야지만 이제 풍력 블레이드가 돌아서 발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의 가능성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열 냉난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환경이나 기후 조건, 날씨 변화에 상관없이 원할 때 언제든지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태양열 에너지와 풍력 발전도 석유 연료의 대안으로 주목받은 신재생 에너지지만 그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발전 효율성이 낮고 발전량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런 재생에너지는 발전이 진행되는 낮 시간 동안엔 에너지가 남지만 이 잉여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재사용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항상 일정한 에너지로 냉난방을 가동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장점 때문에 L타워, 인천공항 등 주요 랜드마크와 공공기관 건물에 이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 해당 분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열 냉난방 기술을 대단히 아파트 단지에도 시공하며 새로운 주거 시스템의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속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고민 끝에 탄생한 이 기술은 건축 외에 또 다른 분야에도 접목되고 있습니다. 무려 53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11명이 다쳤습니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승합차 추락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오전 8시 왕복 6차선 교량에서 1차로를 달리던 승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집니다. 겨울철이면 내린 비나 눈이 얼며 보행자 낙상 사고나 차량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특히 이 비나 눈이 녹았다 얼기를 반복하며 생기는 블랙아이스는 도로 위 살인자로 불릴 만큼 위험합니다.
게다가 제설을 위해 도로 위에 뿌린 염화칼슘이 눈과 결합하면 수분으로 인해 도로 위는 더욱 미끄러워져서 사고 위험이 더 커지기도 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한 융설 작업입니다. 결빙 지역, 그러니까 도로 위라든가 인도 위에 눈이 막 왔을 때 막 결빙돼 가지고 이제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자동차 사고도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쉽게 녹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또 저희가 최초로 적용을 했고 결빙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융설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건물 출입구나 도로 아래 방열관을 매설한 후 지열로 데워진 온수를 통과시켜 노면에 열을 공급해 눈을 녹이는 원리입니다. 서울시 광장이나 신청사 등에 시공돼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이 탄생하는 비결은 다양한 부서들의 통합회의, 부서 간 협업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문제 발생 시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커팅 장치 신기술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들어가지 않고요. 아, 그건 안 들어가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수압 천공으로 들어가는 걸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염두하고 있습니다. 네. 내압과 외압의 차이로 인해서 외압이 한 15kg 정도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짓눌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우리 현장은 224m 천공이기 때문에 저 정도에서는 한 내압과 외압의 차이가 7k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런 걱정하실 있는 일은 없습니다. 현재는 시공팀하고 같이 현장 문제점 관련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책임 시공을 하기 때문에 설계팀, 시공팀, 협업회의가 자주 있는 편입니다. 건축물 프로젝트가 초기 진행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시공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사전에 저희가 인지할 수 있고요. 시공 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쉴 틈 없이 이어서 또 다른 회의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회의 주제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발전을 해서 이게 분산형 에너지로 들어와서 이게 그 신재생 에너지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 기존 건축물 건축주나 그 건설사가 그런 소규모 발전 단지를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란 건축물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설비해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 건축물에도 이 인증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잘 아시다시피 국내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이 이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부터는 민간 공공 건물에도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 의무화가 이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서울시는 조례를 바꿔서 민간 공공주택에도 제로에너지 빌딩을 반드시 시공하도록 그렇게 이제 조례가 이제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 제도에 바뀌는 것에 따라서 지열, 그다음에 태양광, 연료전지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전략을 저희가 수립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에너지 회사이어서 해외 사례를 굉장히 많이 저희가 스터디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30% 이상 넘는 국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다중에너지 네트워크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개발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중이고요. 국내의 이제 에너지 시장은 전기요금이 굉장히 해외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에너지 효율화 기술이라든가 다중에너지 네트워크를 통한 또 분산발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이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차이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해외 시장은 또 그 나름대로의 사업성을 봐가면서 저희가 이제 검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해외에선 50년 전부터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짓기 시작했고
현재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표준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해외 시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가치. 기후위기 속 앞으로 더욱 주목받을 분야를 미리 내다보고 한 걸음 더 빨리 내딛고자 노력 중인데요. 이러한 노력의 결정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또 다른 장소.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 모습에 온갖 실험 도구가 즐비한 이곳. 뭔가 중요한 실험이라도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두 연구원이 사뭇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체 이곳은 뭘 하는 장소일까요? 리튬 연구소인데 주로 저희가 이제 그 리튬이 함유된 이제 염수나 리튬이 함유된 폐수를 이용해서 이제 직접 리튬 추출 기술, DLE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리튬. 리튬은 밀도가 가장 낮은 고체 원소로 전기차,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배터리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물질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이 리튬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이곳 연구소에서 리튬을 폐수에서 추출해 재활용하는 기술을 연구 중에 있는데요. 성공을 곧 코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리튬 채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해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데요. 리튬을 채굴하는 이제 방식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광물에서 채굴하는 이제 광석 추출법, 그리고 리튬 농도가 높은 호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고품위 리튬 염호라고 하는데 리튬 염호에서 이제 리튬을 채굴하는 증발법, 말 그대로 염전 방식입니다. 증발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DLE 기술이 있게 됩니다. 바닷물 200만 톤을 증발시켜야 리튬 1톤이 추출 가능합니다. 효율성이 낮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 광산에서 리튬을 채굴하는 방식은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엔 리튬이 매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게 바로 DLE 방식의 리튬 추출법입니다. 그렇다면 DLE 방식, 리튬 직접 추출 기술이란 어떤 방법으로 리튬을 추출하는 걸까요? DLE는 이제 직접 리튬 추출 기술이라고 하는데 탄산 리튬이나 수산 리튬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튬 농도가 한 2만 ppm 이상의 리튬 농축액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이제 상업적인 방법인 이제 광석 추출법이나 그리고 이제 증발법 같은 경우는 이 농축액을 만들기까지의 공정이 복잡합니다. 반면에 이제 DLE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공정으로 농축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정 시간도 굉장히 짧고 또한 이제 리튬 회수율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코스트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DLE 리튬 추출 방식은 전처리 공정, 흡착 공정, 탈착, 건조 4단계를 거치는데요. 2차 전지 폐수에서 리튬을 추출하기 위해 폐수를 가져와 전처리 과정에서 산성 농도를 확인합니다. 다음 단계는 기계를 이용해 2차 전지 폐수에서 리튬을 흡착하고 탈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하면 2차 전지 폐수에서 리튬 추출 용액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침전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비커 속 점점 하얗게 생겨나는 리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침전을 시킨 다음 가열 처리를 통해 리튬을 회수합니다. 긁어내서 나오는 이 리튬이 바로 2차 전지 폐수에서 추출한 리튬. 이렇게 폐수에서 리튬을 재활용하는 DLE 방식은 기존 방식보다 생산성 면에서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기술입니다. 리튬 직접 추출 기술은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사용 용도가 제한적이어서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최근 전기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리튬은 하얀 석유로 불리고 있죠. 고가의 원료인 탄산 리튬 또는 수산화 리튬이 그동안 폐수에 담겨서 버려지던 것을 다시 회수함으로써
고부가 가치의 탄산 리튬으로 복원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아울러 생산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제조 원가를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곳 연구소에서도 역시나 직원들의 열띤 회의가 한창인데요. 직원 중엔 이스라엘 연구원도 있습니다. 저농도 염수에서 리튬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특허를 보유한 이스라엘 기업 지분을 취득해 독점 기술을 확보했는데요. 이 기업은 국내에서 리튬의 안정적 생산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We have practice on our last object, our field. We discuss about successfully our experience or maybe not, but we have a little detail for improving for our deal, for our work. This technology very simple, very fastly, very cheaper and effectivity and eco-friendly. And this our clients, our big house, and for our children, it's very good motivation for work and implementation of this technology in our life. This technology can can produce very more volume of lithium for all market in the world. It's very important for market of industry in the world. 기후 위기 속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 개발과 사업을 추진하며 미래 산업을 향해 누구보다 발빠르게 앞서가고 있는 기업. 이 기업의 역량은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과 R&D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상당한 인류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CO2 배출량 감축은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추세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CO2 배출량을 축소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요. 특히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건축물 관련된 에너지 사용량 중에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기존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궁극적인 에너지 친환경 국가로서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석연료를 줄이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일은 이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기후 위기라는 전 세계적 위기 속 에너지 독립성을 높이고 지구를 지켜낼 기술. 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줄 새로운 미래 산업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될 새로운 기술, 주목받는 에너지 기업의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